당신은 지금 퇴근 후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스크롤하다가 AI가 대체할 직업 탑 10이라는 기사 제목에 손가락을 멈춥니다. 혹은 회사에서 새로 도입한 자동화 시스템 교육을 받으며 문득 이걸 다 배우고 나면 내가 왜 필요하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칩니다.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친구의 요즘 챗 GPT가 네 일도 다 하던데? 라는 농담에 웃어넘기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그 일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10년을 다닌 회사에서 구조조정이라는 이름 아래 책상을 비우고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던 그날을 기억하고 있을지도요. 이 모든 순간들, 겉으로는 각기 달라 보이지만 그 아래에는 하나의 공통된 감정이 흐릅니다. 바로 나는 대체될 수 있는 존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2025년 미국 플로리다 대학의 정신의학 연구진 조셉 손튼과 스테파니 맥나마라는 흥미로운 개념 하나를 학계에 제시합니다. 이름하여 AIRD, 한국어로 옮기면 인공지능 대체 기능장애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AIRD는 AI로 인해 직업을 잃거나 잃을지도 모른다는 위협에 직면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실존적 고통을 설명하는 임상적 틀입니다. 불안, 불면, 우울, 정체성 혼란, 그리고 무력감. 이것들이 AIRD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 증상들은 단순히 돈을 못 벌게 될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간에게 직업은 무엇일까요? 영국의 공중보건학자 톰 프라이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직업은 단순히 소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사회적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직업은 개인 정체성의 핵심 원천이며 가치 있는 존재로서의 자존감을 매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가 무슨 일 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대답하는 그 한마디는 단순한 직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선언이자 이 세상에서 나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문장입니다. 그렇기에 AI가 그 직업을 대체한다는 것은 단순히 일자리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던 근거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 이 문제가 우리를 이토록 괴롭히는 걸까요? 그 답은 인간의 뇌의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예일대학의 신경과학자 에이미 아른스텐 교수팀의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불확실성을 마치 포식자의 접근처럼 인식합니다. 미래가 예측되지 않을 때 뇌의 편도체, 아몬드 모양의 이 작은 구조물이 격렬하게 활성화됩니다. 편도체는 원시적인 공포 반응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문제는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우리 뇌의 최고 지휘관인 전전두엽 피질이 억제된다는 것입니다. 전전두엽 피질은 계획을 세우고 감정을 조절하며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곳입니다. 아른스텐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스트레스는 전전두엽 피질의 뉴런들을 문자 그대로 오프라인 상태로 전환시킵니다. 그래서 당신이 AI 대체에 대한 뉴스를 볼 때 갑자기 머릿속이 멍해지거나 논리적으로 생각하려 해도 불안만 커지거나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무력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뇌가 미래라는 알 수 없는 적 앞에서 전투 또는 도피 모드로 전환되면서 정작 미래를 계획해야 할 사령부가 셧다운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공포관리 이론이라 불리는 관점입니다. 쉘던 솔로몬을 비롯한 연구자들은 수십 년에 걸쳐 인간이 죽음의 공포를 어떻게 다루는지 탐구해왔습니다. 그 결론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언젠가 죽을 존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능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자존감과 문화적 세계관에 대한 믿음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나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이 사회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라는 믿음을 통해 존재의 유한함이 주는 공포를 견딥니다. 직업은 바로 그 믿음의 가장 강력한 기둥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AI가 그 기둥을 흔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포관리 이론에 따르면 자존감의 기반이 위협받을 때 인간은 실존적 공포에 직면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제적 불안을 넘어 존재 자체에 대한 위협으로 느껴집니다. AIRD 환자들이 보고하는 극심한 불안, 정체성 혼란, 그리고 때로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듯한 공허함은 바로 이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하나의 비유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평생을 살아온 도시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도시의 이름은 당신의 직업입니다. 당신은 그 도시에서 태어났고
그 도시의 거리를 걸으며 자랐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그 도시 사람으로 알고 있고 당신 역시 스스로를 그렇게 소개해 왔습니다. 저는 마케터입니다. 저는 번역가입니다. 저는 디자이너입니다. 이 말들은 단순한 직함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온 도시의 주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도에서 그 도시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흐려지더니 어느 순간 아예 보이지 않게 됩니다. AI라는 이름의 거대한 지각 변동이 당신이 평생 살아온 도시를 지도에서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당신이 느끼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집을 잃은 슬픔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던 근거가 사라지는 공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도시가 지도에서 사라진다고 해서 그 도시에서 당신이 맺었던 관계들이 사라지나요? 그곳에서 웃고 울었던 기억들이 증발하나요? 그 도시의 거리를 걸으며 당신이 배웠던 것들, 성장했던 경험들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는 지도 위의 표시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도시 자체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도시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그 도시가 지도에서 사라진 뒤에도 고스란히 당신 안에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볼까요? 오랜 시간 바다를 항해해온 선원이 있습니다. 그는 평생 나침반의 의지에 방향을 잡았습니다. 나침반은 그에게 북쪽으로 가라, 동쪽으로 틀어라 라고 말해주었고 그는 그 지시를 따르며 항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침반이 사라집니다. 처음에 그는 공포에 휩싸입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나는 길을 잃을 거야. 그러나 나침반이 사라진 밤, 그는 처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그리고 별을 봅니다. 나침반은 그에게 방향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별은 그에게 자신이 우주 안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나침반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말해주었지만 별은 나는 왜 항해하는가를 묻게 만듭니다. 직업이라는 나침반을 잃는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평생 나침반만 바라보느라 보지 못했던 별들을 마침내 올려다볼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은 인간이 의미를 발견하는 세 가지 길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행위를 통해서입니다. 무언가를 창조하고 일을 하고 세상에 기여하는 것. 둘째는 사랑을 통해서입니다.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고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 셋째는, 그리고 이것이 가장 심오한 것인데,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입니다. 프랭클은 나치 강제수용소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직업도, 가족도, 자유도. 그러나 그 극한의 상황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인간에게서 마지막까지 빼앗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고. 그것은 바로 어떤 태도로 그 상황을 마주할 것인가를 선택할 자유입니다. AI가 당신의 직업을 대체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10년, 20년 동안 쌓아온 전문성이 알고리즘 앞에서 무력해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고 그 현실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상실감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AI는 당신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대체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당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친구의 말에 귀 기울여 줄 때 그 경청은 어떤 AI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아이의 손을 잡고 처음 자전거 타는 법을 알려줄 때 그 순간의 인내와 격려는 프로그래밍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힘든 하루 끝에 누군가에게 수고했어 라고 말해줄 때 그 따뜻함은 데이터로 환원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생산성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효율적인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비효율성, 그 불완전함, 그 예측 불가능함이야말로 인간됨의 본질입니다. 지금 AI가 가져오는 변화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은 당신이 진지하게 살아온 증거입니다. 다만 그 두려움 속에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직업은 당신이 세상과 만나는 하나의 방식이었을 뿐, 당신 존재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도시가 지도에서 사라져도 당신이 그곳에서 살아온 삶은 남습니다. 나침반을 잃어도 별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올려다볼 수 있는 존재는 AI가 아니라 오직 당신뿐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전환의 한가운데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전환은 분명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전환이 그렇듯 그것은 동시에 질문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넘어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묻는 시간. 그 질문 앞에 서 있는 당신에게 오늘의 마인드랩은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대체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대체될 수 있을지 몰라도 당신이라는 존재는 결코. 오늘의 마인드랩이었습니다.